자,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야 이 미친 집값에서 벗어나 안전한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금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겠죠? 영상 후반부에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전망도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금리란 무엇일까요? 네이버에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자면 한마디로 돈의 가격.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금리란 이와 같이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을 뜻하는데, 오늘날에는 이자율의 의미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라고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부동산에 대입시켜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이라는 자금 공급자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용기간 동안 금리라는 이자 금액 혹은 이자율을 은행에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자 금액 혹은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은행이라는 자금 공급자에게 돈을 빌린 자금 수요자, 즉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지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원래 내던 이자 비용이 오르면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간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아주 복잡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부동산은 참 여러가지 상품들이 묶여있는 복합적인 투자처입니다. 토지, 건물, 상가,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동산들의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시세차익형과 현금 흐름형이 있습니다. 시세차익형이란 말 그대로 사서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해서 그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이 되죠.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이 좋지 않거든요. 물론 땅도 해당이 되고 건물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현금 흐름형이란 매달 통장에 수익이 생기는 투자 구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가 혹은 원룸 같은 곳들이 해당이 되죠.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까요. 물론 건물도 해당이 되고 아파트나 빌라도 상황에 따라 해당이 됩니다. 투자 방식은 해당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 마음이니까요. 자, 이제 시세 차익형과 현금 흐름형을 알게 되었으니 앞서 말씀드린 금리와 엮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금리는 은행에서 빌린 돈의 사용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른다면 아무래도 매달 현금 흐름 투자를 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겠죠? 왜냐면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남은 돈이 수익인데 이자가 오른다면 수익이 줄어드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흐름형 투자는 대부분 상가나 원룸, 건물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이, 그럼 아파트는 금리가 올라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아니요, 상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자기 집에 거주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투자자의 입장이에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 처음 집을 살 때 여기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지금 가격이 비싼 건지 최선의 선택이 맞는지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르면 팔고 이사가고 오르면 팔고 이사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떨어지더라도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처럼 실거주한 채는 국 룰이지만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라고 보려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다주택으로 가야 해요. 자, 그럼 이 다주택자들은 도대체 왜 추가적인 집을 매입할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꿔가며 거주하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집값이 오를 것에 베팅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요. 자, 그럼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죠? 시세차익형이냐 현금 흐름형이냐. 현금 흐름형일 경우 대출을 받고 월세 입자를 맞춰 매달 현금 흐름을 구축할 테고, 시세차익형일 경우 전세 입자를 맞춰 투자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현금 흐름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할 때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 월세가 끼어져 있는 아파트 매물은 상대적으로 매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전세가 끼어져 있는 시세차익형 투자가 아파트에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만약 투자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시세차익형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를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집값이 5억인데 전세입자를 4억에 구해서 A의 돈 1억을 들여서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A에게 큰일이 난 걸까요? 대부분 눈치채셨겠지만 A는 이렇게 돼도 이자를 내지 않겠죠. 금리는 A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A는 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A는 뭘 했죠? 전세입자를 구해서 갭 투자를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전세입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테고, 이자가 오르면
피해를 보는 건 전세입자지 A가 아니에요. 실수요자들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자가 부담돼서 집을 팔게 되고 그런 매물이 많아져서 집값이 떨어진다고요? 과연 그들이 이자가 부담이 될까요? 과거 대출이 잘 나오던 시절 5억짜리 집을 4억 대출받고 1억 들여서 샀다고 가정해보죠. 집값의 80%를 대출을 받은 거죠. 그때 5억 하던 집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10억이에요, 10억. 과거에는 집값의 80%를 대출받아서 부담일 수 있죠. 그런데 집값이 10억으로 올랐는데 대출은 그대로 4억이라는 건 40% 대출을 받은 게 돼요. 본인 돈 1억이 6억이 된 거라고요. 과연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매도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집값이 올라 좋아라 할까요? 물론 집값이 다 올라서 돈을 번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무주택자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을 번 게 분명해요. 그럼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금리가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면 과거 일본처럼 단기간에 6%까지 올린다고 해야 신빙성이 있습니다. 0.25%로는 부동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2005년 당시 한국 기준금리를 보면 이때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어요. 이때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이 많이 오르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수요와 공급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공급 계획을 백날 발표해도 실제 입주 전까진 부동산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럼 내 집 마련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냐고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